네, 안녕하세요. 세력장혁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상승해 있었던 종목들, 반짝이라도 했었던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제 입장에서 이 종목은 잡아볼 만했었는지, 아니면 이 종목은 잡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끔씩 할게요. 제 입장에서 이 종목은 잡았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 봤다라면 잡았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봤어도 잡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다루는 그 영상들을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현대바이오랑 국전약품 이 종목들이 갭을 띄우면서 반짝했습니다.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9.19%예요. 시가를 9%나 띄웠었고, 현대바이오는 시가를 6%나 띄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죠.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현대바이오만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파급력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시가에 이렇게 갭을 높게 뛰잖아요. 6%, 뭐 6%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국전약품 이런 종목처럼 만약에 9% 이렇게 뛴다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파동이 더 나와야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전날 종배했던 사람들, 국전약품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전날 종배했던 사람들은 보통 다 파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갭을 많이 띄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갭 구간이 무너지면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종목도 보면 갭을 채우러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려오면 주가는 갭을 띄우기 시작한 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가에 이렇게 갭을 높게 띄운 종목들은 무조건 달려들지 않아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갭을 얼마나 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공략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3, 4% 띄었고 주도주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도주였어도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우는 종목은 제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은 여기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캔들이 이 모양만 보면 너무 이쁘죠. 거래대금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이 첫 캔들만 보면 뭔가 롱바디 양봉 형태라서 아마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갭을 띈 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뭘 봤냐면요, 지수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바닥은 이틀 전 그때 뭐 어제 시초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은 왠지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반등이. 근데 요새 지수랑 이 오미크론 코로나 관련주랑 디커플링 나죠. 지수가 올라가면 얘네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얘네는 올라가고.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제 기준에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 디커플링이 나니까 얘네 종목은 떨어지겠죠. 그런 생각을 애초에 장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강하게 갭을 띄어도 매매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적으로도 제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띄었으면 연속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걸 원해요. 파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려도 재파동, 또 한 번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단단해질 때 그때를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플레이 위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초반에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제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걸 보느냐고 못했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봉상 보면 얘가 딱 그거든.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런 매물대 정도는 돌파를 하고 나서 봐야 되지 않나. 지수도 장 초반에는 잠깐 꺾이고 있는데 너무 뭐 가파르게 10%를 땡겨 올린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제가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VI까지 들어가서 나 오늘 갈 거야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위드도 제가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 알서포트, 비트컴퓨터랑 알서포트가 오늘 뭐 현대바이오, 국전약품보다는 강하게 상승을 했죠. 분명히 뭐 장 초반까지는 지수가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격 진료 관련 그리고 온라인 교육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안 한 이유가 모멘텀은 분명히 좋은데 이 앞에 장대 음봉이 있는 거예요.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상승 파동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잘못 걸리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올라갔죠. 올라갔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 장대 음봉의 이 고점 부근에 다 왔기 때문에 이 고점 부근에 도달했고 만약에 지수가 동시에 또 상승을 한다면 얘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공략을 안 했는데 결국엔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종목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잡아놓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앞에 있는 매물대 때문에 좀 힘겹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큼은 비트컴퓨터에 밀려서 후속주였죠. 후속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후속주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서포트가 더 세지 않았나요? 비트컴퓨터보다 알서포트가 최근에는 더 강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지만 저는 당일은 언제든 그러니까 당일날 대장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알서포트가 대장이었어요. 이때는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날도 급등한 다음 날도 대장 안에서 눌림 매매를 하든 급등하면 또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은 비트컴퓨터가 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가요. 그럼 전 비트컴퓨터에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대장은 얘인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저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이 종목도 제가 아침에 보기도 했고 VI에 들어가길래 보기도 했고 여기에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매매할까 말까. 근데 일봉을 보니까 이 정도 이제 올라왔으면 기술적으로 많이 반등을 하기도 한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걸쳐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것 자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아주려고 하나 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아주고 한 번에 뭐 도치 형태가 나오든지 뭐 도치 형태가 나와서 좀 쉬어가든지 한번 음봉이 나오든지 결국엔 이 전고점까지 가려면 이렇게 치고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쉬면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서 주도주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주도주 어떤 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다날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날 얘가 여기서 수급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보시면 분당 67억, 36억, 129억, 85억, 135억 굉장히 많이 쌌죠. 그래서 얘가 오늘 여기에 대한 매물대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것 같고 VI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 정도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분봉을 보니까 이런 매물대들이 존재했어요. 추세에서는 벗겨났죠.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번 벗겨내는 게 아니라 갔다가 찍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완전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받아주고 이젠 꼬리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올라갈 거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전 이런 걸 과정이라고 해요. 얘가 상승하기 위한 스토리. 그래서 오늘 VI 여기서 조정을 받고 VI를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하질 못했습니다. 사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 했어요. 잠깐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서 했고 여기서 좀 팔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쪽에서 팔았어요. 이쯤에서. 이 종목은 왜 있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던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어제. 그쵸? 25%.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 보면 2천억이나 터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디였죠? 플레이 위디 얘는 이 고점에 걸려 있다고 했었는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뚫어줬죠. 26350 뚫어줬죠. 딱 여기 뚫어주길래 오늘 뭐 여기 수급이 나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동시간대 올라가는 종목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어제처럼 이렇게 VI 찍다가 조용한 구간 거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데서 잠깐 사고 팔았는데 결국은 못 가가지고 뭐 여기서 뭐 4% 정도 시켰는데 한 2% 정도에서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과 동시간대 그 상승하는 종목이 없어서 이 종목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잡았지만 만족스러운 매매는 못했어요. 그리고 한글 컴퓨터도 자꾸 여기에서 막히고 있는 흐름이라서 잡지 않았고요. 네, T 사이언티픽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가지고 올라온 종목인데 저는 이 그어놨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운이 좋게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다 팔았고 오늘 이 눌림에서 또 자꾸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96억, 98억, 124억. 전 요렇게 대놓고 시장이 밀어준다. 시장에서 대놓고 수급을 싸준다라는 느낌의 종목들에서 눌림을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FSN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막혀 있어요. 제가 딱 그거 놨는데 일봉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제가 공략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인트로메딕을 여기 구간에서 얘가 재료가 있었죠? 인트로메딕이 싸이월드 최대주주 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늦게 파악해가지고 여기서는 사지 못했고 여기서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딕을 매매한 이유가 얘는 평소에 거래대금을 그렇게 세게 뽑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쵸? 이 거래대금만 봐도 평소 거래대금이랑 너무 달라요. 평소에는 급등을 해도 여기 살짝 많이 들어왔지만 이때 상한가 들어간 날이거든요. 들어갈 때라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고 평소에 봐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정말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을 터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가 이를 내려나 싶어서 재료도 있고 해서 이쪽 구간에서 저는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참고를 해보시고 뭐 데이 트레이딩 매매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 오늘 솔직히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어떤 종목이 주도줄까? 어떤 종목이 주도주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침내 그때 에디슨이 딱 등장한 거예요.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 형태로 대금을 뿜어내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을 잡고 여기서 팔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에디슨이 없었다면 저는 시장 정말 심심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은 보여주는데 새로운 어떤 수급을 대놓고 싸주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죠? 평소에는 뭐 한국BNC 어제 여기서 수급을 대놓고 싸줬고, 그리고 현대바이오 여기서 수급을 대놓고 싸줬고, 시젠 수급을 대놓고 싸줬고, 이런 종목이 오늘은 없었어요. 상승률을 보이면서 그나마 에디슨이 저점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길래 그나마 에디슨을 매매했는데, 정말 에디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매매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디슨, 인트로메딕, 그리고 핑거 이렇게 공략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할 게 정말 오늘은 없었던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했을지는 모르겠네요. 내일도 시장을 바라볼 때 없으면 안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이 밀어주는 종목이 나올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